연산자 이야기하기 전에 파이썬에 대해서 그 앞에 이야기한 게 하나 있죠. 무슨 이야기했죠? 파이썬에서 가장 먼저 배운 거 여러분들이. 프린트. 예, 출력문을 배웠군요. 출력. 프린트를 배웠군요. 프린트 함수라고 하죠. 함수라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악보 보실 때 후렴 있죠, 후렴. 네. 애국가가 4절까지 있는데 후렴은 다 똑같죠? 네. 근데 만약에 네. 악보를 쓸 때 후렴을 여기 후렴이란 두 글자만 쓰지 않고 후렴을 다 반복해서 쓰게 되면 귀찮죠. 네. 그래서 네. 매번 반복되는 것은 후렴이라고 표시해 두고 그 후렴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정해진 일을 하는 거죠. 정해진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함수입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사인 45도라고 하면 이게 뭐죠? 사인이라는 함수가 45라는 값을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사인 값을 구해서 반환해 주죠. 예. 보통 이런 게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셨던 프린트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뭔가를 받으면 그놈을 어디에? 모니터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함수예요. 네. 그럴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산자? 아니죠. 요걸 뭐라고 하죠? X요? 뭐 예. 45도 또는 이 안에 괄호 안에 쓰는 내용을 뭐라고 하죠? 상수? 파라미터요. 맞습니다.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화이트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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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변수는 변수인데 매개해주는 변수라고요. 매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있다. 연결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결혼을 매개한다. 연결해주는 겁니다. 뭐죠? 이 함수를 부른 놈, 전기처리죠. 부른 놈과 이 함수를 연결해주는 거라고요. 45도라는 사인 45도 이것도 매개 변수 값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함수에 넣어주면 그 함수가 그 놈을 받아서 해당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예, 우리 프린트 함수 배웠네요. 그 다음에 연산자 배웠습니다. 연산자 배울 때 뭘 조심했어야 되나요? 연산 순서? 예, 연산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연산자 우선순위, 예를 들면 곱셈이나 나눗셈보다 덧셈이나 뺄셈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죠. 높다는 말은 먼저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연산자가 들어오면 뺄셈이랑 덧셈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죠. 네. 그럴 때는 뭘 먼저 한다고요? 1번, 2번. 앞에서부터. 1번이요. 왜 뺄셈부터 먼저 하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예,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연산자들은 동일한 우선순위 연산자가 오면 왼쪽부터 오른쪽, 우리가 left to right라고 해요. 왼쪽부터 먼저 계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동일한 연산자가 있을 때 오른쪽부터 먼저 계산하는 연산자도 있어요. 하여튼 그 내용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쯤에 배운 게 있나요? 인풋. 맞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를 배웠죠. 네. 예. 근데 인풋은 어차피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일 거니까 파라미터를 주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인풋을 실행하고 나면 이놈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 입력의 끝은 엔터 키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반환되게 되죠. 그 반환되는 값을 받아서 쓰면 돼요. 대충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난 시간 1장부터 몇 가지 스킵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예, 인풋 뒷부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아, 이해했구나, 안 했구나, 아, 반 정도 이해했구나 라고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두 분씩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38명 얼굴을 다 보면서 이 친구가 이해했을까? 내가 지금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건 안 보이는데. 하여튼 대답을 뭐 의미 없는 대답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면 제가 진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보죠. 제가 성격상 차근차근 하지 못해서 수업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스타일에 좀 적응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만든다고 했죠? 꽃이요. 꽃이요. 학기 중반분쯤 되면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단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텍스트로 운영되는 챗봇을 만듭니다. 이렇게 된 놈은 내가 질문한 거고, 그래서 name please라고 하니까 me 챗봇이라고 대답하고, I want a coffee라고 하니까 어쩌저쩌 대답을 하죠. 요게 이제 학기 중반부쯤 돼서 만들 챗봇이에요. 근데 학기 후반부 되면 이 챗봇을 PC에서만 돌리는 게 아니고 웹 브라우저에서 돌린다고 했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PC상에서 돌아가는 챗봇이 다가 나중에는 학기 말에는 그 챗봇이 웹에서 돌아갑니다. 간단한 웹 프로그래밍이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챗봇을 웹 브라우저 상에서 만드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입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이제 1장 뒷부분 더 내려가면 챗봇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아, 챗봇이라는 걸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든 게 엘리자라는 겁니다. 엘리자. 1966년쯤에 누군가가 만들었네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었나요? 애니악이라는 게 몇 년도쯤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안 했군요. 애니악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애니악이 뭐예요? 컴퓨터. 컴퓨터 아닌가요? 컴퓨터죠. 네. 그럼 애니악 이전에도 컴퓨터가 있었나요? 있긴 있는데 연산만 가능한 컴퓨터 아니었나? 아, 그러면 제가 웹 브라우저를 하나 공유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화를 저는 재밌게 봤는데 제가 하는 다른 수업인데 지금 웹 브라우저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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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3년 전에 봤나? 히든 피겨라는 영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봤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에서 봤나요? 네. 틀어주셨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숨겨진 영웅들. 그렇죠. 피겨라는 게 여기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숨겨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영화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일단 이미지만 몇 개 보시면 이게 포스터네요. 이거 잘 가는 영화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신 분 있네요. 이때 화면에 나온 이 여성분 세 분 다 흑인이네요. 그리고 다 여자네요.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직업이 뭐예요? 나사 그쪽에서 계산하는 사사도우미. 나사에 있는 타자 도우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청소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라고?
청소부 아니었어요? 청소부? 아니면 아, 이 세 분 여자분은 청소부 아니에요. 이 세 분의 직업이 이거예요. 아, 컴퓨터요? 네, 컴퓨터가 우리말로 하면 뭐죠? 연산 계산하는 사람. 성황사. 계산하는 사람. 이때는 컴퓨터가 사람이었다고. 어, 계산하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무슨 이야기 하다 이리로 왔죠? 애낙이요. 애니악. 애니악 이제 예, 애니악. 애니악을 우리가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네.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애니악이 언제? 잠시만요. 주석을.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1946년도에 만들어져요. 2차 대전 즈음에 만들어지죠. 네. 2차 대전 때 전쟁에 쓰려고. 근데 이놈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게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아니 컴퓨터는 예전에도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 기계식 컴퓨터. 아니요, 전자식 컴퓨터예요. 아, 네. 그 이전에도 기계식 컴퓨터는 많았어요. 휴먼 컴퓨터도 있었고. 그래서 애니악이 46년도에 만들어지고 이놈이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라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46년도에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전자식 컴퓨터가 그 전에 사람 컴퓨터 또는 기계식 컴퓨터보다 훨씬 빨랐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자라는 걸 66년도에 만들었던 거라는 걸 보면 66년도에는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절에서도 벌써 사람을 흉내내는 일종의 AI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좀 딴소리였고 이제 챗봇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엘리자라고 치면은 뭐 사이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엘리자를 흉내내는 잠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클릭하셔서 엘리자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가 웹브라우저가 공유되고 있지 않죠? 톡 투 엘리자라고 하네요. 엘리자한테 말해보래요. 근데 사실은 엘리자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라피스트로 만든 거예요. 용도로. 그러니까 심리 상담 용으로 만든 챗봇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I'm in bad mood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 뭐라고 하네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펜이었나지? 지금 제 화면 보고 계시나요? 네네. 네. I am in bad mood라고 나 기분 안 좋아라고 말하니까 이 엘리자가 어떻게 반응했죠? Do you come to me? 그래서 나한테 왔냐? 예. 뭐가 된 거죠? You are in bad mood라는 거는 내 말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죠? 대명사만 바꿔서. 네. 그래서 엘리자는 무슨 인공지능 기법을 쓴 게 아니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 중에 내가 익히 알고 있는 프레이즈나 문장이 있으면 그 놈을 내가 미리 준비해뒀던 문장 뒤나 앞에 붙여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아듣기로 약속한 말이 있으면 그 말에다가 내가 대답하기로 약속한 말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이 그 당시에 세라피스트 용도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뭐 별로 좋지 않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엘리자입니다. 엘리자라는 챗봇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었고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난 우울해. 방금 말하면 우울해라는 사용자 말을 그대로 카피하고 자기 대답처럼 보이게 뭔가 붙여주고 이런 식이었어요. 간단해 보이죠? 네. 근데 우리가 학기 중반부까지 만들 챗봇이 이런 스타일의 챗봇입니다. 일단은 학기 후반부에는 좀 달라지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대 앨리스 뭐 챗봇 만들어지고요. IBM 왓슨이라는 챗봇 AI 머신 아시죠? 미국의 퀴즈 프로 제파디라는 거 아시나요? 네. 아, 이 게임에 IBM 왓슨이 들어와서 이겼죠. 네. 예, 이것도 챗봇이죠. IBM 왓슨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서 어떤 단어를 캐치하고 그 단어를 서치업해서 대답을 만들어내는 챗봇이죠. 근데 이런 챗봇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홈, 아마존 에코 등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걸 테마로 삼기로 했었고요. 사실 그 뒷페이지 보시면 26쪽부터는 실제로 유용한 챗봇을 만들려면 어떤 고려를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수업하고는 그렇게 관련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이 한 학기 동안 챗봇을 잘 만들어 보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추천한 링크도 따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뒷내용은 제가 수업 중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AI 시간이나 또는 뭐 등등의 다른 시간에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한번 가보죠. 두 번째 PDF. 빨리 파이썬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고급 언어, 저급 언어 이야기 했었나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한 게 뭐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네. 프로그래밍이 뭐죠? 저희 영어로 컴퓨터 언어 쓰는 거?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처럼 영어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언어, 하여튼 프로그래밍 언어로 컴퓨터한테 일을 컴퓨터라. 시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좀 제기적이긴 한데 설명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저급, 고급. 이건 인간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인간이 쓰기 편하면 고급 언어, 인간이 쓰기 불편하면 저급 언어. 인간이 쓰기 불편하면 컴퓨터는 쓰기 편한가 봐요. 그래서 저급 언어의 두 종류로 기계어나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를 저급 언어라고 해요. 기계는 기계,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컴퓨터죠. 컴퓨터가 네. 알아듣기 쉬운 말. 컴퓨터는 무슨 말을 알아듣죠? 이진수.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진수를 쉽게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이진수로 코딩하면 돼요. 0101010111 이렇게. 와우. 2학년 1학기 때 저하고 이 수업 배우죠. 네. 기계는 너무 불편하니까 1000001은 add다. 000111은 subtract다. 라고 영어 단어로 바꿔둔 언어가 있어요. 그걸 어셈블리어라고 합니다. 사람은 쓰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급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로우 레벨 랭귀지. 근데 여러분이 배우실 파이썬은 고급 언어죠. 굉장히 영어랑 흡사해요. 한국어랑 흡사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주석을 지우고 나갑시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언어가 C 언어라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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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은 이 언어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이 놈을 배웁니다. C랑 파이썬이랑 어떻게 달라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빨리 쓸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간단하고 줄수도 짧아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대부분 C 언어로 짜는 것보다는 파이썬 언어로 짜는 것이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시는 게 어셈블리 언어, 똑같은 일을 하는 화면에 하이를 출력하는
오른쪽에 보시는 언어가 기계어입니다. 2학년 1학기 수업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 예. 근데 우리가 또는 2학년 1학기 때 기계어를 왜 제가 배워야 된다고 말을 할까요? 모르는 것보다 좋아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으니까? 뭐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건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하는 건데 내가 투입하는 시간에 비해서 내가 아는 게 실제 많이 도움이 될까? 우리는 컴퓨터를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럼 컴퓨터랑 말을 해야겠죠. 근데 내가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컴퓨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네. 네, 컴퓨터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히, 자세히. 그래서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배우는 거지 실제로 기계어로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고급 언어는 영어처럼 되어 있는 거고 그놈을 컴퓨터가 알아듣게 만들려면 기계어로 바꿔야겠죠. 예, 그 바꿔주는 놈을 뭐라고 한다고요? 컴파일러?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러죠. 고급 언어.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면 파이썬 컴파일러가 그놈을 기계어로 바꿔서 실행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컴파일하는 과정이 지금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할 텐데 몇 단계로 나누어져요. 컴파일하는 과정이 몇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C 코드인데 여러분이 작성하는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 많이 합니다. 나중에 친구들한테 레포트가 나왔는데 내가 하기 싫어.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하죠? 그 소스 코드 카톡으로 보내줘 이럽니다. 그죠? 그걸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실행하면 이제 확장자가 exe인 파일이 생기죠. 그게 실행 파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기계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기계어 코드가 나오는데 그놈을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 코드라고 해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걸 짜면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 하나로 작성을 하려면 수십만 라인이 되는데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파일을 여러 개로 소스 코드를 나누겠죠. 그 각각이 컴파일하면 다 오브젝트 코드가 생깁니다. 그 오브젝트 코드들을 합쳐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링킹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주는 놈을 링커라고 해요. 그래서 컴파일은 크게는 두 단계라고요. 컴파일과 링킹. 컴파일과 링킹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컴파일의 이야기고요. 파이썬은 컴파일러 언어가 아닙니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일단 컴파일하고 인터프리팅의 차이점을 말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은 번역이에요. 그러면 인터프리팅은 우리가 통역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번역과 통역의 다른 점은 번역은 한꺼번에 바꾸고 통역은 한 줄씩 바꾸는 거죠. 네. 파이썬 인터프리터 언어는 여러분 한 줄 한 줄 그때 컴파일을 따로 해요. 그래서 뭐 편한 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있는데 하여튼 파이썬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컴파일하는 건 똑같아요. 한 줄씩 컴파일하냐 전체를 컴파일하냐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터프리터 언어가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실행하면서 컴파일을 하니까 컴파일러는 컴파일 다 하고 실행하는데 밑에 있는 고급 언어 컴파일 과정 요놈도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요. 1학년 과정에서는 스킵하셔도 될 듯 합니다. 교재는 담을 거지만 이때 또 재미없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한 수업이 반이 지나가서 또 재미없는 이야기는 금요일 시간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을 한번 들어가 보죠.